안녕하세요, 모욕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M1911A1 GBLS 제품을 리뷰를 하고 또 그 각인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원래 광복식을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광복식은 아직 촬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M1911이 없어요. 제품도 다 나갔고 이제 뭐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품이 없어서. 그런데 또 지금도 계속 각인하고 블루잉 작업 의뢰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제품이 들어와서 작업이 되면 그때 이제 비교를 하면 광복식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지금이 토요일날 밤입니다. 토요일 밤 9시 33분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오늘 이제 GBLS에서 최근에 발매된 M4A1, M4A1이 작업이 두정 작업이 끝나서 요게 이제 곧 이제 의뢰자분한테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지금 좀 늦었지만 촬영을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수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M4A1. GBLS는 원래 GDR15라는 제품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HK416이 나왔어요. GDR15와 HK416의 가장 다른 점은 호불호입니다. 호불호. 무슨 말이냐 하면 GDR15는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총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좀 평가를 하기에 초기 제품의 품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외형상의 고증 문제였었어요. 고증. 저도 GDR15를 한정 가지고 있는데 M4A1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M4A1, 저는 이제 스탠다드한 거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GDR15를 M4A1처럼 작업을 해서 도색을 하고 작업을 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바디 형상이 이제 M4A1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그 소비자 평가들이 좀 있었고, 사실은 M4A1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 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HK416 같은 경우에는 GBLS에서 아주 절치부심해서 아예 만드는 거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만들자 해서 이제 7075 단조 바디로 만들었어요. 가끔 7075라고 얘기를 하는데 7075 단조 바디를 정확하게 쓴 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바이퍼나 단조 바디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보통 60을 써요. 60하고 70하고 단조 바디 차이는 금형 벌수가 다릅니다. 단조라는 게 원래 이제 모양 보면 CNC로 깎게 되면 형태를, 껍데기 모양을 이제 CNC 가지고 레이저나 워터젯으로 따온 다음에 그걸 이제 CNC로 깎는단 말이죠. 그런데 단조 바디는 이건 CNC 작업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단조 바디는 CNC를 안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주물로 외형을 이제 이 형태가 약간 뚱뚱한 상태로 가져온 걸 이제 단조 틀에다가 놓고 꽝 찍어서 밀도를 높이고, 두 번째 밀도 높이고, 세 번째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를 커팅을 하면서 마지막 형태의 세부 디테일을 살려주는 그런 작업인데, 60과 70은 정도가 달라서 60은 한두 번 찍으면 그냥 끝나지만 70은 네 번 정도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찍는 금형이 다 다른 거를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돈이죠. 그리고 알루미늄 밀도도 높기 때문에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래서 상용화하기에는 좋지 않아서 에어소프트건이 보통은 단조로 해도 60 단조 바디를 보통 쓰는 거에 비해서 이제 HK416 GBLS 제품은 7075 단조 바디를 썼다. 이게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됐죠. 그런 다음에 그 형태가 되면 이제 외형이에요. 그럼 이제 틀에다 놓고 CNC로 이제 내부를 깎기 시작을 하죠. 구멍도 뚫고 내부도 깎고, 그렇게 만드는 게 단조 바디의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CNC 같은 경우에는 그냥 CNC로 철을 깎으면 됩니다.
알루미늄이든 철이든 판을 깎으면 끝나는데, 단조바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물로 한번 형태를 뽑아요. 뽑은 걸 단조로 때려요. 때리는 걸 CNC로 깎는 거예요. 공정만 벌써 세 가지 일을 들어가니까 CNC를 그냥 깎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공정이 많아지는 거죠. 장점은 대량 생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M4 설명을 하기 전에 GDR15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GBLS는 M4를 만든 적이 없어요. 요번에 이제 2022년에 M4가 나오기 전에 M4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름 자체도 GDR15잖아요. GDR15라는 거는 GBLS에서 나오는 AR15의 GBLS만의 해석인 겁니다. GBLS의 GDR15를 가지고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여기에 선이 뭐 없다, 여기에 형상이 좀 다르다, 고정상으로 라인이나 각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R15는 미국 실총 시장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실총 시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전체적으로는 시장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민수 시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군용 시장입니다. 군용은 시장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제조 공법 때문에 제가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뭐냐면, 실총은 당연히 단조바디예요. 실총은 당연히 707호 단조바디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의 민수용 AR 시장도 상당히 커서 그런 데는 단조를 때려서 만들 수가 없어요. 판매량이 뭐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CNC로 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선이 있다든가, 요 앞에 선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뒤에 돌아가는 선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걸로 고증이 틀리다, 외형의 형상이 살짝 실물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민수용 AR 시장은 형태가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디자인이. AR15의 바디 디자인이 라이센스가 풀린 지 한참 됐고, 그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M4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냥 자기네 해석대로 만듭니다. GBLS에서 처음 만들 때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M4를 만드냐, 다른 걸 만드냐. 근데 처음부터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부담이었을 테고, 그때 뭐 만들기 시작할 때는 뭐 미국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루이는 라이센스 안 하고 막 찍어내기로 유명하고, 대만이나 홍콩은 우마렉스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GBLS에서도 우마렉스하고 계약을 안 하면 콜트 가기는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M1911A1 요번에 나온 콜트 459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각인으로 나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각인인 거예요. GBLS는 그 비용, 라이센스 비용을 제품에다가 넣을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GBLS한테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GBLS하고 얘기하면서 GBLS에서 확인을 해준 그런 사항들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GBLS에서는 M4를 만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뭘 만드냐? 이름 그대로 GDR15를 만들었습니다. AR 계열의 라이센스가 풀려 있는 걸 GBLS는 트레이닝 웨폰으로 만들면서 AR15의 GBLS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만든 총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M4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M4를 만들었다고 단 한 번도 GBLS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M4A1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제품을 제외하고 M4를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M4 아닙니다. 그냥 AR 계열의 민수용 버전을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 민수용 시장이 있듯이 민수용으로 만든 거예요. 민수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초기에는 제품이 이제 CNC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CNC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나왔죠. CNC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선 있는 거, 여기 블럭 있는 데 있는 선이 이제 단조 기준선이라고 해서 단조바디 찍을 때 그 선에다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뒤로 생기는 것도 단조를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꽝 찍으니까 그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GBLS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단조가 아닌데 단조인 척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우리 디자인인데.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한 거예요. 제품으로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건 STS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STS의 K2도 기술적인 부분을, 물론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거기는 그냥 K2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외형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GBLS의 이 GDR15는 미국 시장을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흔하게 있는 민수용 버전의 AR15를 GBLS만의 디자인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어떤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 어떤 고증하고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만든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GBLS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디자인이 내가 보기엔 미국이 그냥 민수용 AR처럼 보이는데 M4를 만든 게 아니고 AR15를 그냥 만든 거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거를 어필하지 않냐. 사람들은 AR15를 민수용 AR15를 만든 게 아니고 M4를 만드는데 고증을 틀렸다고 생각들을 하지 않냐. 외형을 구현하는 걸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대요. 이렇게 내놓으면 이거는 M4가 아니네, 그냥 AR15네 라고 생각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바보예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차라리 홍보에 활용을 했으면, 우리는 GBLS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의 AR15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트레이닝 웨폰이에요. M4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단조바디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조바디인 척하면서 기준선을 넣을 필요도 없었고, CNC로 만든 제품이니까 깔끔하게. 그리고 미국에서도 단조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실총 단조를 찍는 회사에서 민수용으로 납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민수용이기 때문에 그 단조바디 기준선을 CNC로 다 깎아서 깔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지금 실총들도 다듬는 추세예요. 단조로 만드는 K2도 이 단조 이 라인이 없어요. CNC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선이 있어봤자 그 있는 만큼 두께가 있는 거라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다 깎아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무게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장을 할 때도 좀 편하고, 이게 아무래도 표면에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고 그러면 도장을 하거나 그런 데는 나쁘고, 그 다음에 아노다이징을 친다고 해도 두께가 조금씩 다르면 색감도 좀 달라지고 불량도 나오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많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추세다. 그래서 K2 C1 같은 경우에는 말끔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지금 M16 SNT에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깔끔해요. 네. 어쨌든 뭐 얘기가 엄청 길었네요. GBLS에서 만들었던 초기의 모델은 M4A1이 아니고 또 M4도 아니고 그냥 AR15 민수용 버전이었다. 단지 회사에서 그걸 홍보를 안 해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 줬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요번에 M4A1인 겁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GBLS에서 나온 M4A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원래는 안드로이드 캐링 핸들, 저 핸들을 초기형 모델처럼 얹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리스톡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방아쇠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무게중심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제 각인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카메라를 들게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와 있는 제품에 각인을 M4A1 각인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도장을 한 거예요. 참 아쉬운 건 요번에 나온 M4A1 같은 경우에는 707로 단조바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HK416하고 동일하게 단조바디를 만든 거죠. GDR15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고증 부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심해서 만든 게 보여요. 일단은 기어 박스의 기어 형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기어가 기존에 이제 3개가 들어가는 거에서 기어가 4개가 들어갔어요. 기어가 4개로 들어가면서 기어의 형상을 다르게 하고 폭을 줄일 수 있어서 두께는 지금 실물과 똑같은 두께가 되었습니다. 폭이 똑같은 거예요. 기존의 GDR15는 두께가 실총보다 한 0.7에서 1mm 정도 두꺼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좀 웃기는 게 사람들이 그거를 느낀다고 하는데 뭐 자료 재보지 않는 한 외형상으로 그 두께를 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옆으로 들고 있지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느끼지는 거는 그립과 권총 그립과 그 다음에 핸드가드잖아요. 핸드가드가 이걸 하지 뭐 총을 요렇게 잡고 쏘지도 않고 이 두께를 느껴보면서 쏘기. 왜냐면 이 탄창 있는데 두께는 실총하고 그 전에 똑같았어요. 탄창이 들어가니까 이 기어박스 위쪽 있는데 형상이 두꺼웠던 건데 요걸 뭐 이렇게 만져보지 않는 한 두께가 잡았는데 좀 두꺼운 느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 좀 오버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권총 손잡이하고 그 핸드가드만 잡는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누군가 재봤나 보죠.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거기에서 확실하게 사이즈를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볼트는 스틸 볼트 캐리어를 아예 넣어줬어요. 요거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HK416이 275만원,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됐는데 275만원이었고 얘가 315만원인가 출시가 됐어요. 야, 275만원에서 새로 나온 게 315만원? 너무 가격이 올랐는데 GBLS가 돈독이 올랐나?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지? 저는 내부 구성을 보고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HK416 275만원짜리는 볼트 캐리어가 알루미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틸 볼트 캐리어를 바꾸는데 스틸 볼트 캐리어 가격이 한 65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275만원에서 65만원 들어가면 340만원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30만원이 줄어들면서 아예 스틸 볼트 캐리어를 처음부터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볼트를 두 개, 알루미늄 볼트하고 스틸 볼트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스틸 볼트만 넣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격이 되게 좋은데, 좋은 편인 거죠. 왜냐하면 스틸 볼트 캐리어를 따로 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스켈레톤 킷이라고 해서 볼트 캐리어가 빠져있는 채로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말을 많이 하면 기침이 나서 지난번 191 A1 때도 제가 기침이 많이 났었는데 죄송해요. 지금 앞에서 카메라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편집이 안 됐구나. 제가 빨리 대충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볼트. 그러니까 처음부터 볼트를 스틸을 넣어주면서 아예 가격을 전체적으로 조금 낮추겠다. 안 그러면은 한 340만원 될 걸 315만원 정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알루미늄을 빼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스틸 볼트를 넣어주지 뭐. 들어가는 거 다 넣어줘. 어차피 7075 단조 바디이잖아. 그렇다면 이 정도 해주지 뭐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알루미늄 볼트와 스틸 볼트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그냥 알루미늄으로 넣어주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이 스틸 볼트에 비해서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예요. 알루미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알루미늄이 훨씬 더 경쾌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연사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스틸 볼트의 무거운 걸 움직이기 위해서 스프링도 더 큰 거를 넣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루미늄 볼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게이머 분들은 알루미늄 볼트를 좀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고 315만 원에 내놓을 게 아니고 차라리 그냥 알루미늄 볼트 넣어서 그 275만 원 비슷한 정도로 가격을 내놨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해자롭게 구성을 해놓고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비싸다 이런 의견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GBLS가 홍보를 좀 전략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없어서 잘해주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GBLS 측
하고 관계자분하고 얘기하면서 좀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GDR15의 민수용 버전은 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어쨌든 M4A1 이번에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요게 저도 좀 이상했는데 리시버 형상이 살짝 다릅니다. 제가 M4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파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 M16A1 여기 베트남 모델 여기까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1911만큼 깊게 M4를 파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그 책도 제가 추천받아서 요거 좀 빌려놓은 책인데 요게 상하로 나눠져 있는 AR 관련되는 책인데 요게 상하권 합쳐가지고 한 700달러 합니다. 책 두 권에 700달러예요. 그러면 책 두 권에 700달러면 배송료에다가 하고 그러면 한 90만 원 되겠죠. 거의 100만 원 돈입니다. 책 두 권에 100만 원.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은 해야 되겠고 고증 자료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빌려서 좀 급하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M4에 대한 완벽한 고증을 모르지만 이제 평가하는 이제 M4를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들은 건 리시버 형상이 조금 좀 특이하다. 그리고 M4A1인데 발에는 M4가 들어가 있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M4가 이제 M4의 발에는 이제 약간 형상이 절감이 되어 있어서 좀 강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M4A1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바렐이 강화된 일체형으로 쭉 가는 좀 두꺼워진 두툼한 바렐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초기형 그 M4 또는 민수용 모델의 바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는 최근에 지금은 콜트가 그 FN사에서 리시버를 받아서 현용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형상은 리시버는 FN사의 리시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약간 좀 초기형 M4A1을 좀 나와줬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요거는 이제 선호도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처들 이제 가장 큰 납품처들이 있잖아요.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나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현용 거였으면 좀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바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맞춰가지고 할 수 없고 또 바렐이 또 속으로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약간 짬뽕이 됐지만 그래도 뭐 옵션은 나올 수 있을까? 리시버로 옵션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용으로 사용되는 M4A1을 제언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4형식으로 되면서 기어가 4형식으로 되면서 특이한 건 이 셀렉터가 좌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좌우가 들어갔는데 더미가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지는. 그리고 GBLS가 참 잘하는 게 이런 셀렉터의 조작감은 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딸깍딸깍 움직이는 게 정말 좋아요. 그 M1911A1 같은 경우에도 이 해머를 당겨놓고 셀렉터를 딱딱딱딱 조작해보면 그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제품 받으신 분들이 야, 이 셀렉터 조작감은 정말 좋다. 그 셀렉터 조작감이 그럼 실총 같냐?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실총하고 다른 것보다도 일단 셀렉터가 확실하게 움직여지는 것. 그러면서 M1911A1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갑자기 M1911A1 그거는 이제 저기 광복식 얘기할 때 좀 덧붙여서 해보든가 하고 제가 콜트를 너무 459경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GBLS에서 너무 잘 만들어서 자꾸 그 언급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오늘은 M4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벌써 20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네. 오늘도 영상이 혼자서 재미없게 영상이 뭐 편집도 안 할 영상을 너무 재미없게 만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는 각인 넣고 이제 세팅하고 이 707호 단조바지라 아노다이징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무각인 버전을 딱 받았을 때 보면 이 도색을 했다는 느낌이 아니고
707호 단조바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완벽한 아노다이징. 이 GDR15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팅이어서 쇠물을 부어서 만드는 방식이라 아노다이징을 치면 표면이 얼룩이 좀 생기고 구멍이 뿅뿅뿅뿅 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WE 제품이나 단조가 아니거나 CNC가 아닌 AR 계열의 바디를 아노다이징을 치면 표면이 약간 찌글찌글해져서 나오는 옵션으로 하시는 분들 뭐 WE 제품 같은 거 가져다 저도 작업을 맡겨봤는데 품질이 좋지 않아요. 실총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더 탁하고 무광틱하게 나옵니다. 실총은 이게 표면이 너무 거칠면 표면이 더 녹아서 표면을 좀 매끈하게 다듬어진 상태의 고온 샌드블라스트 쳐서 아노다이징을 해서 표면이 이렇게 겉에 있는 이 색이 이렇게 착 붙어 있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노다이징 질감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이제 각인을 넣으면 각인 샌드도 쳐야 되고 태워버려져 있는 흔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싹 밀어내고 다시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뭐 세라코트밖에 없어서 저도 세라코트를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라코트를 아노다이징처럼 착 붙여서 칠을 할 수 있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받는 분들이 순정처럼 잘 나왔네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서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서 칠이 좀 깨끗하게 칠하는 게 순정틱하게 칠이 되고 있어서 네,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렐은 지금 각인은 설명은 이따가 카메라 들고 다시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외형이 뭐 그렇다 재질이 그렇다 기어가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그립이 또 이제 실총하고 그립의 두께가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모터도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모터 두께를 감안을 해도 실총 그립 두께로 못 만드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내구성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내구성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실물 그립하고 같은 동일한 사이즈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 이 또 들어가게 된 건 리시버 두께가 1mm 작아지니까 이 그립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쓸 수 있어진 거죠. 거기에 원래 이제 크레인 스톡이 들어가 있지만 크레인 스톡을 빼고 저는 이제 의뢰자분께서 이제 엘리 스톡을 넣어달라 해서 엘리 스톡을 넣고 아주 깔끔한 상태로 작업을 해달라 해서 작업을 완료를 하고 캐링 핸들까지 이 캐링 핸들을 못 구해가지고 중고로 구입한 걸 샌드블라스터로 싹 밀어내고 다시 도색을 해서 얹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작동은 아주 깔끔하게 됐죠. 볼트 형상도 그 전에 이제 GDR15 때에 각이 져 있는 형태에서 지금은 이제 순정 같은 형태로 아주 말끔하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실총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탄창을 빼고 탄창에 되면 이제 슬라이드 스토퍼가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발로 놓고 작동을 시켜보면 반동이 상당히 그 전에보다 좀 더 경쾌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받아서 그 제품에 비해서 좀 뭐가 바뀌었는지 나중에 완전히 양산이 됐을 때는 좀 느낌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 M4 GBLS M4A1이 연사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지금 제가 탁자에 손을 얹고 해도 꽤 반동이 느껴지고 사실 앞반동, 뒷반동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연사를 하게 되면 반동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게 어쨌든 뭐 뒤로 쾅쾅 쳐주는 사실 에어소프트건에서 그렇게 뒤로 쾅쾅 쳐주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스건이 좀 더 낫기는 하겠지요. CO2 쓰는 거는 더 낫고 그런데 총이라는 게 원래 뒤로 가면 앞으로도 가는 거라 반동은 사실은 앞뒤로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위화감은 저는 없더라고요. 에어소프트건 그리고 모터 작동식으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타입의 반동으로는 날카롭고 경쾌하고 아주 깔끔하다. 게다가 볼트 스탑
내부 재현도, 그 다음에 안쪽에 부품 구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요. 작동을 시켜도 확실히 그 전보다 QC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작동도 깔끔하지만 내부에 슬러지가 끼거나 이런 현상도 잘 안 보입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깔끔하게 작동을 잘 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미케닉 얘기로는 분해 조립도 오히려 GDR15 때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품 구성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비성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순정 요 레일이 약간 좀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렇게 만져보면 원래 실총은 사실 맨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쏘면 얘가 뜨거워져서 장갑을 끼고 잡기 때문에 얘가 엣지가 어느 정도 좀 살아있고 손에 잡혔을 때 느낌은 장갑을 꼈으면은 그 미끄럼이 없을 정도로 딱 잡아지는 그런 좀 특성이 있는데, 얘는 뭐랄까 약간 좀 둥글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개선이 돼서 이제 추가로 나올 때는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아노다이징을 좀 단단하게 치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그 발주한 업체에서 좀 하드하게 하다 보니까 얘가 약간 둥그러진 거 같다. 초기에는 이 정도로 엣지가 날아가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제품이 왔더니 좀 그렇다, 이런 얘기는 대놓고 하지는 않는데 관계자가 그래서 그런가 약간 둥글게 됐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 원래 의도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노다이징 업체에서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표면이 좀 녹았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디는 707이어도 레일은 다 60 알루미늄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식으로 아노다이징을 때리면 얘는 좀 더 녹을 겁니다. 얘가 좀 더 무르기 때문에,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캐리겐들이 덮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사실 위에도 각인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얘기하기 전에 제품이 하나가 아니고, 얘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깔끔하게 새로 싹 도색을 한 그런 완성품이고요. 얘는 헤비 빈티지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요 의뢰하신 분은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릴 정도로 하드하게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도 굉장히 하드하게 돌로 좀 많이 찍고 손상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창도 스틸 탄창을 좀 더 블레임 작업을 해서 좀 헤비하게 작업을 해줬고, 얘가 좀 특이한 게, 얘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얘가 바렐이 이제 M4 바렐이 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M4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각이 뭐가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한국에 이제 카투샤가 제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초기에 M4, 그러니까 이제 오토가 아니고 이제 점사였죠. 점사 모드가 있고 바렐이 얇은 초기형 M4를 M4A1으로 개수를 해서 그 각인을 밀어내고 M4A1이라고 각인을 새로 박은 모델들이 카투샤에 많이 쓴답니다. 지금도 많이 있대요. 바렐이 M4니까 바렐은 어쩔 수 없이 M4 각인을 박을 수밖에 없어요. M4A1 바렐의 형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M4 각인을 받고 M4A1으로 개수한 형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고증에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M4A1과 M4의 차이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각인의 셀렉터 차이하고, 그럼 이제 기능 자체도 안에 내부 구성이 좀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바렐이 M4A1과 M4가 다르니까 제 생각엔 바렐부터 교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초기형은 아닌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바렐을 바꿀 수는 없으니 상상의 나래를 펴서 바렐을 바꾸기 전에 작동 테스트부터 하는 걸로 만들었다. 좀 소설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특이한 각인을 하나를 넣어보자라는 의미에서 M4를 M4A1으로 개수한 모델로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헤비 빈티지.
이번 달에 이제 플래툰의 광복식 권총하고 요 헤비 빈티지의 M4A1이 기사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제품의 차이를, 그러니까 모형권은 더러운 것만 만들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새 제품을 헝거처럼 만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헝거처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고, 의뢰자분께서 이제 빈티지 버전을 원하시면 빈티지 버전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깨끗한 그 순정 상태 공장 출고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네, 이게 제 선택이 아니고 의뢰자분의 이제 선택이니까. 그래서 두 개가 하필이면 또 동시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각인만 다르고, 하나는 깨끗하게 하나는 헤비 빈티지 버전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BLS M4A1 두 정이 말끔하게, 말끔하다는 말이 아니군요. 그 더러운 놈과 깨끗한 놈 두 정이 이렇게 작업이 완료돼서 있습니다. 자, 외형을 살펴보면 지금 보면은 기존에 이제 각인이 없던 부분에 이제 각인을 넣고, 메인 각인과 이제 각인들을 넣고, 그 다음에 세라코트로 다시 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링 핸들도 새로 넣어줬고, 이제 M4A1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스톡을 장착을 해줬습니다. 완전히 밀스펙이어서 실물이 딱 껴질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M4A1, M4에 보면은 요 F라는 각인이 꼭 들어가 있어서 요거 하나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면 이제 여기 C라고 콜트는 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요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렉터는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는 이건 순정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깔끔하게 도색이 새로 된 M4A1입니다. 거기에 이제 캐링 핸들과 스톡만 바꿔줬죠. 그에 반해서 얘는 또 이제 헤비 빈티지, 각인이 좀 특이해요.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M4A1을 M4로 봤기 때문에 M4A1 각인을 밀링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M4A1 카빈이라고 받게 됩니다. 요게 가능하면 실물하고 똑같은 작업, 왜냐하면 실총은 도색이 다 되어 있는 M4에 밀링으로 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세라코트로 각인을 넣고 세라코트로 도장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밀링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밀링으로 밀어낸 자리에다가 라카로 도색을 해서 칠을 하는, 그러니까 실총과 그 작업 순서가 동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확대를 해보면, 확대가 영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밀링 자국이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영상 편집을 잘 못해서 사진을 잠깐 넣을 건데 목소리가 잠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3초 정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이렇게 밀링 자국이 그대로 보이게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 핸드가드 또는 총 앞쪽에다 많이 만지니까 이쪽이 이제 많이 다른,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영상에서는 잘 안 나오네요. 이게 보면 광택이 완전히 그 도장으로 얹어져 있는 그런 질감이 아니고, 이렇게 광택이 반들반들하게 싹 붙어 있는 질감으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라코트를 이런 식으로 칠을 하기까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영상에서는 표현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벗겨진 부분도 보면 그냥 벗겨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벗겨진 다음에 다시 거기가 낡아지고 때가 타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녹이 생겨요. 색깔만 다르지, 하지만 손이 많이 닿으면서 변색이 되면서 알루미늄이 색이 올라가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형. 그리고 이게 각인 중요한 게 여기 탄종을 보면 5.56mm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밑에하고 각인 폰트가 좀 다르잖아요. 요 W까지는 미리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시리얼 넘버는 따로 찍기 때문에 이 폰트와 이 폰트가 다릅니다. 이건 메인 폰트여서 폰트가 좀 더 넙대대한 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찍는 폰트는 따로따로. 근데 이게 폰트가 보통 보면은 6글자, 그리고 이후에 나온 거는 뭐 100만 번대 넘어가는 거는 7글자가 나오는데, 보면 75, 07, 05 이렇게 2개씩 찍은 거예요. 삐뚤어지는 형상이 보면 75, 07, 05 이렇게 2개씩 삐뚤어집니다. 그게 좀 저희가 이제 각인 고증을 할 때 분석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인다 해서 최대한 구현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요 각인에 들어가는 USA 앞뒤로 보면은 이건 거의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굵어졌다가 얇아지면서 다시 넘어가는, 그리고 여기 앞에 콜트부터 뒤에까지 넘어가는 게 조금 각인이 형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각인의 크기도 패턴도 좀 달라요. 그런 게 이제 저희 모델링 맥스가 특히 각인에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형상들입니다. 자, 각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클래식하게 찍어서 만든 롤 타각 느낌이 좀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노력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일은 이렇게 안쪽에 닿지 않는 부분은 색깔이 거의 남아있고 외곽으로 많이 벗겨지는 타입으로 스크래치 작업을 해줍니다. 순정 탄창은 그냥 순정 탄창 그대로 두지만 헤비 빈티지 탄창은 탄창도 이렇게 작업을 해줘요. 반대쪽을 보면 반대쪽도 이렇게 많이 긁힐 수 있는 부분의 스크래치, 많이 닿는 부분의 스크래치, 한 번 변색되고 다시 검지손가락에 많이 닿는 부분에 빈티지, 그립도 빈티지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스톡도 상당히 스크래치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흙먼지가 좀 껴서 먼지 타가지고 때가 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색감을 좀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한 게 아니고 색감 처리를 좀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코너나 이런 데도 색깔이, 그러니까 이런 데도 색이 이제 따로 배어 들어가니까 여기는 잘 안 닦이니까 이제 흙먼지들이 그대로 좀 남아 있고, 요 조명에서는 잘 안 보이게 이게 자연광에서는 참 잘 보이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틈바구니에는 때가 좀 남아 있고 그 외에는 달아져 있는, 그런데 보면 이제 손이 많이 닿는 데는 좀 반들반들하게 닿아진다. 그리고 이제 각인 넣을 때 많이들 잘 모르시는 각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 리시버 여기 위쪽에 여기에 각인이 M4 각인이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 지금 조명 때문에 앵글에서는 좀 아래쪽에다가 뒀는데 확대를 해보면 네, 보이시죠? M4 각인 여기 요 M4 각인이 형식이 약간 길쭉하고 넓적한 걸로 보이는데 요게 초기형은 약간 넓적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모양으로 각인을 설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정에는 없는 각인이 이제 레일 상부에 이 위에도 이제 T라고 앞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숫자, 이게 사실은 조금씩 삐뚤삐뚤한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박혀 있지는 않고 약간 얘네들이 일자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어떤 거는 삐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잘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위치를 좀 살짝씩 잘못 잡는 거에 따라서도 틀어질 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그렇게 틀어지는 형상으로 하지 않고 일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스크래치, 이게 참 때탄 거나 이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흠집만 나서 흠집만 보여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모델링 맥스만이 좀 찾아낸 요번에 고증 중에 하나가 볼트입니다. 볼트.
그동안에는 형상이 좀 달라서 챙기질 못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볼트가 이제 노출되는 부분만 블루잉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작동 부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데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그대로 되는데, 여기 보면 반대에 콜트에서 생산된 요 볼트의 C가 거의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자료에 요 C가 꼭 있어서 볼트에 C를 넣어드렸습니다. 볼트도 스틸 볼트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무게를 절감하면서 노출되는 부분은 아주 실감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헤비 빈티지로 약간 무지개 빛이 나게 블루잉 처리를 해줬어요. 실제에서는 이러지는 않을 텐데, 희한하게 볼트는 좀 예쁜 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드려도 예쁜 볼트를 선호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 요 오쭈무링리 각인, 이게 이제 보통은 이 메인 각인 이쪽 방향에서 보이게 마루이가 그렇게 들어가 있던데, 고증상으로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속에 보면 요거 보이실까? 확대를 조금 카메라를 하고, 여기면 여기에도 각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론트 사이트 뒤에 바렐 쪽에. 근데 요거는 거의 재현을 안 하던데, 저희가 이거 분해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각인을 꼭 넣어 드립니다. 핸드가드를 쓰면 이제 순정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어진 핸드가드를 쓰면 안 보이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서 있는 각인은 가능하면 넣어 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나란히 놓고 보는 두 개의 M4A1, 각자 취향이니까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런 독특한 각인, 그리고 보면은 표면에 미세하게 계속 스크래치 나 있는 거, 이런 표현들, 이런 게 좀 디테일이 괜찮아 보이는 거여서 그런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색감이 보면 이게 얘는 그냥 단톤으로 보이잖아요. 새것에 그대로 깨끗한 느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빛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광택 부분 차이하고, 그 다음에 좀 낡아지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게 좀 특이점이고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좀 실감나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면 사이트도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냥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에서 좀 차이가 보이고요. 탄창들에서 차이가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탄창을 빼놓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타일이 다른 두 개의 M4A1이 완성이 됐습니다. 안전해가 있어야 되고, 소리 좋잖아요. 이게 실물도 세미로 갈 때 소리가 좀 덜 나고, 앞뒤로 갔다 찰칵찰칵, 이게 기능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총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작동도 깔끔하고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배터리가 이제 뒤에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뒤에 들어가다 보니까 배터리가 짧은 드론용 배터리가 들어가서 좀 연비가 나쁘고, 그 다음에 버퍼 스프링이 짧아서 오히려 반동이 더 좋게 느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어가 4개가 배열이라고 해서 속도가 다르지는 않다고 하는데, 느낌상으로는 단발 사격을 하면 연발보다는 그래도 약간 느리다. 하지만 GDR15를 주로 썼던 분들은 더 깔끔하게 작동을 한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M4A1에 대한 리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김에 조금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서로 차이가 나는 각인 스타일. 이게 마루이가 좀 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마루이하고도 다르고 바이퍼하고도 좀 달라요.
저희가 자료에 있는 근거로 해서 전체 사이즈에서 그 비율 대비로 뽑아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 형태가 가장 실물에 근접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이즈로 각인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다스에서 이 밑에 플레이트를 좀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만들어주면 여기에다가도 좀 각인을 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 이제 각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옵션으로 이런 파트도 좀 그 무각인 버전으로 좀 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순정 세라코트 도장, 하드 세라코트 도장의 탄창과 그 다음에 이제 블루잉으로 깔끔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깔끔하진 않습니다. 이게 단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얼룩얼룩해요. 스크래치도 좀 있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딱 내려놓고 이렇게 보면 네, 좀 말끔해 보여서. 그리고 총을 집기가 편하려면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놓는 게 빠르게 손을 집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내려놓는 습관이 있다 라는 설정을 부여를 해서 이쪽 면에 데미지가 좀 더 있는 스타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장구류에 또 이제 슬링의 장구류에 몸에 많이 긁히고 그렇게 비벼지니까 이쪽의 스크래치가 반대쪽에 비해 좀 더 많게 설정을 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뺨을 다니까 이쪽이 좀 더 번들번들한 느낌이 있고 이쪽은 무광이 좀 살아있는 느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흙먼지가 이런 코너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요 조명 각도에서는 좀 잘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이런 데 보이시죠? 이렇게 잡는. 여기는 살짝 빈티지 처리를 좀 더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좀 말끔해 보여서 이런 데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뒤로 좀 많이 긁혀나가는 그 스크래치를 좀 주는 편이에요. 실총 보면 이 앞뒤가 뭐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많이 긁혀 있어서, 근데 이제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너무 과하게 할 수는 없어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얘 가스면은 얘가 그냥 통짜여서 굉장히 많이 긁거든요. 그러니까 VFC나 바이퍼는 요 그립을 작업할 때 이것보다 훨씬 헤비하게 하는데, 그래도 뭔가 살짝 좀 얘가 깨끗해 보이네요. 좀 더 빈티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게는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GBLS에서 새로 나온 M4A1에 대해서 이제 작업한 결과물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 또 새로운 작업이 나오면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욕꾼이었어요.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the hidden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If I told her that I loved you, you maybe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I'm not a man, but too many faces. The mask I wear is one.